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셨죠? 오늘은 중단원 연습 문제 6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볼 건데요. 교과서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교재는 천재교육의 확률과 통계 교과서입니다. 6번입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무슨 토론 동아리에서 5명의 토론대 대표를 선발할 때 선발되는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럼 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아니면 연속돼 있다? 여학생의 수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산 확률 변수 상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요. x의 평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5명을 선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표라고 했기 때문에 딱히 구분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경우에서는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체는 9명 중에서 5명을 뽑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뽑히는 여학생의 수가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x는 아예 안 뽑힐 수도 있고 1명, 2명, 3명, 4명까지 뽑힐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도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p, x가 스몰 x일 때 요거 확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9c5였기 때문에 9c5가 밑에 이렇게 깔리고요. 그 다음에 x명이 여자면 남자는 몇 명 뽑힌다는 거예요? 5-x명 뽑혀야겠죠. 그래야 전체 5명이 되니까요. 그러면 남자는 5명 중에 5-x명이 뽑히고 여자는요. 4명 중에 x명이 뽑힌다. 요게 이제 각각에 대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지만 식을 이렇게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1단원, 2단원에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잘 더듬어가면서 요거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뭐를 그려서 하는 게 편하다. 그렇죠. 표를 그려서 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표를 하나를 그려놓고 한번 채우면서 해볼게요. x가 이렇게 작게 써있고 p, x가 스몰 x일 때 자, x는 0, 1, 2, 3, 4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을 다 더하면 항상 얼마다? 1이니까 맨 마지막에 합해서 1 써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생각해봤던 요 식 있죠? 요 확률식을 가지고 여기 빈칸을 하나하나씩 채워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p, x가 한 명도 안 뽑힐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9c5 중에 남자 5명 중에 5명 다 뽑히고 여자는 4명 중에 빵명 뽑히는 거죠. 그럼 5c5 얼마? 1. 4c0도 1. 그 다음에 9c5는 잘 계산을 해보면 얘는 9c4랑도 똑같으니까 9c4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약분을 잘 해줬더니 126이 나오네요. 그래서 0일 확률은 12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도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1만 하는 걸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천천히 해보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일 때, 즉 여자가 1명 뽑힐 때는 남자는 몇 명 뽑혀야 돼? 5명 중에 4명, 그 다음에 여자 4명 중에 1명 뽑히고요. 밑에 9c5 똑같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5c4의 값은요? 5죠? 4c1은요? 3입니다. 약분을 해주면 편할까요? 일단은 나중에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저는 약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쓰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도 여러분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해보세요. 그러면 126분의 60, 126분의 40, 126분의 5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표를 채우는 게 끝이 아니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죠? x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에서 표가 주어졌을 때 평균 구하는 방법 그거 쓰면 끝나겠다. 그쵸? 평균은 어떻게 썼나요? 평균은 위에 있는 이 x랑 밑에 있는 확률이랑 각각 곱해서 그거의 합을 구하는 게 평균이었죠? 그러면 각각 다 곱해가지고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랑 곱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1이랑 곱하는 거랑 먼저 해볼게요. 이거 2개 곱하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랑 60이랑 곱하면요. 126분의 12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 4, 12니까 126분의 또 120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4 곱하기 5 하면 20이죠? 그러면 숫자들이 굉장히 예쁜 숫자들이 나왔는데요. 126분의 이렇게 하면 140이 두 번이니까 280이다. 자, 이제 약분만 해주면 끝나는데요. 간단하게 2로 먼저 나눠볼까요? 그러면 분자는 140, 분모는 63. 쓰고 보니까 7로 딱 나눠지게 생겼네요. 7, 9, 63, 7, 2, 14. 그래서 답은 9분의 20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사위는 정육면체 주사위죠.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예요? 총 6개이기 때문에 1에서 6까지의 숫자를 쓰는 거고요. 정사면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면이 4개밖에 없는 입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1에서 4까지의 숫자를 보통 쓰죠. 근데 요게 지금 2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숫자의 차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주사위를 2개를 던지는데 얘가 바닥에 놓이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바닥에 놓이는 숫자가 있을 때 그 2개의 주사위의 눈의 차를 x라고 한대요. x의 분산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몇 가지를 해보면 돼요. 자, 주사위가 2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주사위 2개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에서 4까지 왼쪽에 있는 노란색 정사면체 주사위에 4가 나왔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얼마? 1. 요런 게 이제 확률 변수 x가 된다 요런 얘기거든요. 선생님 똑같이 나오면요? 똑같이 나오면 차이가 얼마죠? 0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과연 어디까지 될 것인가? 그게 바로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수들이겠죠. 그러면 x는 뭐부터? 0도 되고 1도 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려면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랑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1과 4가 나오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6번에서 지겹게 봤던 표 한번 같이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 3이었고요. 끝에는 뭐다? 합계 써놓고 항상 1이다. 확률의 합은 1이다. 여기는 이제 확률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눈의 수의 차이가 빵이 될 때, 1이 될 때, 2가 될 때, 3이 될 때 이게 언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전체는 왼쪽에 첫 번째 주사위 몇 가지? 4가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주사위도 4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에서 16가지가 전체가 되겠다. 그러면 주사위의 눈의 차가 0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주사위 눈의 차이가 0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주사위 눈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1, 1, 2, 2, 3, 3, 4, 4 몇 가지? 4가지죠. 그래서 얘는 16분의 4, 즉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약분한 대로 그냥 바로바로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눈의 차이가 1이 될 때는 1, 2, 2, 3, 3, 4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2, 1, 3, 2, 4, 3 요렇게가 눈의 차이가 1이 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총 몇 가지예요? 6가지니까 16분의 6 약분하면 8분의 3인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주면 바로바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눈의 차이가 2가 된다는 거는 1, 3, 2, 4 그 다음에 또 3, 1, 4, 2 몇 가지? 4가지니까 이때 확률도 16분의 4 즉 약분하면 4분의 1. 자, 주사위 눈의 차이가 3이다 그러면 1, 4 있고요. 또 4, 1 이렇게 2가지밖에 없겠죠? 16분의 2 약분하면 8분의 1. 자, 이거는 그래도 6번보다는 표가 금방 구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해서 금방 구한 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표를 잘 그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구할 건데요. 뭐를 구하라고 돼 있죠? x의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분산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는 분산에 관한 식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평균은 구하는 거를 했었고 평균을 가지고
이 x제곱이라는, 즉 x제곱의 평균을 한 번을 더 구해줘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식 이거 쓰니까 좀 기억나셨나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요게 바로 분산의 식이었죠. 자, 이 x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의 곱, 그렇죠. x랑 px 요것들을 각각 곱해가지고 그것들의 합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이 x제곱이라는 건 뭘까요? 이 x제곱이라는 거는 x를 한 번 더 제곱해준, 즉 0제곱한 0이랑 1제곱한 1이랑 2제곱한 4, 3제곱한 9, 이 밑에 있는 확률들을 각각 곱해준, 그거를 다 합해준 게 이 x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식에 맞게 잘 쓰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이 x라고 하는 거는 0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8분의 3,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8분의 1, 요거를 더해주는 거였죠. 요거 날리고요.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다 8분의 1로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8분의 3, 8분의 4, 8분의 3이니까 다 더해주면 8분의 10이다. 약분하면 4분의 5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x제곱이라는 거는 x를 한번 제곱해준,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0, 1, 4, 9랑 밑에 있는 확률이랑 곱해주는 거였죠. 0은 생략하고 뒤에 거부터 곱해주면요. 1 곱하기 8분의 3, 4 곱하기 4분의 1, 9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약분하면 여기 가운데가 1이고요. 첫 번째, 세 번째 더해주면은 8분의 12죠. 즉 1 더하기 2분의 3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면 2분의 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분산식에 맞춰서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2x제곱이 2분의 5, 2x 전체 제곱은 4분의 5를 제곱한 거를 빼주는 거겠죠. 그러면 2분의 5 마이너스 16분의 25, 16으로 통분해 볼까요? 그러면 40 빼기 25기 때문에 16분의 1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이 과정은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게 느껴지시죠? 일단은 표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표를 구한 다음에 2x를 구할 수 있는가, 2x 제곱을 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vx식을 통해서 계산을 잘 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8번입니다. 이항분포 b 100,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20일 때 이 x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항분포 문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항분포는 어떤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 중에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배우는 거였고요. b, n, p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죠? 평균은 나와 있는 두 수를 곱한 np고요. 분산은 그렇죠. p 옆에다가 q를 하나를 써주셔야 됩니다. 요 q라고 하는 거는 1-p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써주면 npq, 요게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보니까 이 x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x제곱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이거는 분산을 표현할 때 vx는 이 x제곱, 여기서 뭐를 빼준다? 평균 전체, 2x의 전체 제곱을 빼준다. 요 식에서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x제곱을 구하려면 방금 썼던 식에서 누구를 옮기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을 이쪽으로 잘 옮겨주시면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x제곱이라는 이 친구는 vx에다가 2x의 전체 제곱, 요거를 더해준 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분산이랑 평균을 구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지금 이항분포가 100,p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n자리에는 100이 들어간 거고요. p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평균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이 20이니까 요 np, 즉 100 곱하기 p가 20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p는 얼마다? 5분의 1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이 x값은 우리가 20이라고 딱 주어지기도 했고, 요거 통해서 p 구했으니까 vx 구해주시면 되겠죠. vx는 어떻게 구한다? npq니까 100 곱하기 p 5분의 1 곱하기 q 1에서 5분의 1을 빼준 5분의 4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약분을 해보면 4, 4, 16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Vx와 EX 나온 거 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이제 식을 마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6에다가 EX의 제곱, 즉 20의 제곱을 더해준 게 답이겠죠. 20제곱이 400이니까 정답은 416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어느 단체 회원 중에서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 25%라고 한다. 이 단체 회원 중에서 4,800명을 조사할 때 이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이 1170명 이상, 1260명 이하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체 회원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자, 지금 어떤 때 여기까지가 이제 범위가 주어진 거죠. 여기까지 어떤 두 개의 조건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25%라는 하나는 4,800명을 조사한다. 이 조사 대상과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도 눈치로 이항분포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는 NP 써줘야 되니까 4,800명 대상으로 조사하고 P 확률은 25%죠. 그럼 100분의 25 하니까 4분의 1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요. 확률을 구하는 건데 X가 1170명부터 1260명까지 이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이 친구는 확률을 주어진 범위에서 확률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각각 1171대, 1171일 때, 1172일 때 해가지고 1260까지 각각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뭐로 바꿔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즉 정규분포로 근사해가지고 얘를 구해주는 방법을 썼었죠. 그럼 이제 n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n 옆에는 뭐랑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m과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즉 여기는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이 평균이랑 분산을 왼쪽에 있는 이항분포에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 8번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8번 같은 경우는 이항분포에서 그대로 자 왼쪽 위쪽을 한번 봐주세요. 왼쪽 위쪽을 보시면 이 EX, VX, 시그마 X 요거를 가지고 식을 좀 조작해가지고 푸는 방법이었다면요. 이 9번 같은 경우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직접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근사를 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문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이 위에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면 평균, 분산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시 9번으로 돌아와서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된다? 나와 있는 두 숫자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4,800이랑 4분의 1이랑 곱한 1,200이 평균이 되겠고요. 분산은 여기다가 NPQ니까 뭐까지 더 곱해줘야 돼요? 오른쪽에다가 4분의 3까지 써주고 요 세 숫자를 곱해주는 게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산 구해주면은 900이 나오네요. 그럼 저는 표준 편차가 더 잘 보이게 900 대신에 30의 제곱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분포로 근사를 맞췄는데요.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정규분포 자체에서도 구하는 식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를 해주면 된다? 표준화를 해서 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 공식 여러분 알고 계시죠? Z라는 걸로 X를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왼쪽 오른쪽에 들어가야 될 건 뭘까요? Z는 시그마분의 X-M 요거 기호 이용해서 쓸 거예요. 지금 시그마는 얼마예요? 시그마는 30, M은 1200인 상황입니다. 그럼 30분의 빼기 1200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30분의 빼기 1200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앞에 있는 숫자들 즉 1170과 1260을 각각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1170 1260 넣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30분의 1170 마이너스 120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0분의 30이죠. 자, 그 다음에 Z는 똑같이 써주고요. 오른쪽에는 30분의 60이 되겠네요.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P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정규분포 그래프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이 사이에 뭐를 구하라는 얘기? 이 사이에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반절을 뚝 잘라가지고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지만 얘는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각각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일단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2까지 얘의 넓이를 나눠서 구해주시는데 이 친구는 대칭성에 의해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같다. 이거를 꼭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나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거를 표에서 확인을 하면 이 앞에 있는 값은 0.3413이고요. 뒤에 있는 값은 0.4772죠. 요거를 잘 더해주시면 답은 0.8185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10,2의 제곱을 따를 때 확률 이 친구가 최대가 되게 하는 실수 a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좋겠죠. 정규분포 그래프 곡선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서는 평균이 얼마다? 10이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확률이 뭐냐면 a부터 a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이에요. a부터 a 플러스 2까지라는 거는 a가 어디냐에 따라서 확률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얘는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a와 a 플러스 2까지의 x축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이 그래프로 이루어진 넓이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좀 왼쪽에 이렇게 있다면 a 플러스 2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a를 조금만 더 한번 옮겨볼까요? a를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뭐 a 플러스 2가 요 정도다.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 가로의 길이가 2라는 거는 변하지 않지만 이 a가 어디냐에 따라서 위에 곡선 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이 넓이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세 가지를 그려놨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그리다 보니까 a가 어디에 있어야 이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이게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찾으신 친구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정규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좌우가 대칭이죠. 어떤 거에 대해서? 이 평균에 대해서. x는 10이라는 요거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고요. 그리고 x는 10에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요거는 정규분포의 특성에서 배웠었죠. 그러면 이 a에서 a 플러스 2 사이가 최대값에 근접한 값들을 많이 포함할수록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단 얘기는 a와 a 플러스 2 딱 중간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딱 좋겠어요. 요 사이에 10이 딱 들어가 있으면 10을 중심으로 a와 a 플러스 2 이렇게 있으면 최대인 부분에서의 넓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의 평균이 10이다. 요 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2a 플러스 2, a와 a 플러스 2를 더한 게 10이니까 2a가 얼마? 2a가 18, a가 9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a에다 9를 대입하면 여기 있는 요 확률이 p 9부터 11까지니까 딱 가운데 10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분포가 돼서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자, 드디어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 문제인 11번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만큼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문제인데요.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신입사원을 뽑는데요. 166명을 뽑는데 입사 시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응시자가 무려 1000명이네요. 근데 성적이 평균 820, 표준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때 문제는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뭘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앞에 써 있는 성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성적이 확률 변수 x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적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820,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50이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1000명 중에 166명이 붙었다는 얘기니까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위 1000분의 166, 요 0.166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보면요. 점수가 표준정규분포표를 이렇게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평균이 820인 이 점수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합격을 하려면 점수가 높아야겠어요, 낮아야겠어요? 그렇죠, 높아야겠죠. 높아야 되고 한 요쯤 이 점수를 맞았다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즉 여기 넓이 0.166의 넓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뽑겠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그때의 점수 A가 얼마인가?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X가 A 이상일 때가 요게 넓이가 0.166이 되면 좋겠는데 얘가 딱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166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166명 이하를 뽑게 되는 게 되겠죠. 즉 여기 넓이가 0.16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정규 분포할 때 뭐 가지고 했었죠? 얘를 표준화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표준화 공식 아직 잊지 않으셨죠? 자, 넓이 구할 때는 항상 표준화다 잊지 마시고요. x 대신에 z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시그마분의 x-m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는 지금 50이니까 50분의 a-8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z를 이렇게 바꿔준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자, 정규 분포가 이렇게 표준화가 된 거죠. 그림은 양해를 해주세요. 평균이 0인 걸로 바뀌었는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A 자리가 50분의 A-820으로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여기 넓이가 0.166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 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 빨간 부분의 넓이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꼬랑지 잘린 부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평균부터 어디까지 요거의 넓이를 우리가 표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의 넓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반절에서 0.166 빼주는 거겠죠. 즉 0.5에서 0.166을 빼준 게 이 빨간 부분의 넓이인데요. 얘는 0.334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P, Z가 0에서부터 50분의 A-820이 되는데 요거의 넓이가 0.33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딱 찾아보니까 0.334 정도 되는 것이 0.97이라는 값이 있어요. 표에서 요거는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50분의 A-820이 0.9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거는 그래프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범위 풀어주시면 이제 A가 나오겠습니다. 먼저 양변에다 뭐 곱해주고, 그렇죠, 50 곱해주고 그 다음에 820을 넘겨주면은 나오겠죠. 그럼 A는 48.5에다가 820을 더한 868.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즉 최저 점수는 868.5점이 되겠네요. 자,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어진 숫자들 가지고 해석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방금 선생님이 했던 거 천천히 차분차분 생각해 보면서 다른 문제도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부터 11번까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어느 한 문제도 쉬운 문제가 없죠.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 개념이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문제 적용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단점이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풀다 보면은 유형이 정해져 있고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반복 연습을 하시다 보면 또 어떤 문제든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